오늘 처음 다룰 기사는 이겁니다. 삼성전기 글라스 기판 올해 파일럿 라인 구축이란 부분입니다. 아주 중요한 기사니까 잘 보시길 바랍니다. 컨콜 세종사업장에서 글라스 기판 시제품 생산 라인 구축 중. 삼성전기가 올해 글라스 기판 파일럿 라인을 구축하고 2026년에 본격 양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전기는 29일 2024년 1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글라스 기판은 기존 기판 대비해서 회로 미세화 기판 대응화에 유리해 AI 서버용 등 고사양 반도체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당사는 소재 설비 업체뿐만 아니라 관계사 협력을 통해 글라스 기판 개발을 위한 원천 기술을 확보 중이며 올해 파일럿 라인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삼성전기 글라스 기판. 이어서 회사는 글로벌 고객사들의 니즈를 반영해 제품 개발을 진행 중으로 고객 로드맵과 연계해 2026년 이후 양산을 준비하는 등 글라스 기반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삼성전기는 세종 사업장에 글라스 기판 시제품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있는 중이다. 글라스 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재질의 반도체 패키지 기판을 유리 재질로 바꾼 기술로 온도에 따른 변형과 신호흡 특성이 우수해 미세화, 대면적화에 유리하다. 글라스 기판은 AI 가속기 등 고성능 반도체가 탑재되는 하이엔드 제품을 중심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러분 이 기사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채팅으로 남겨주십시오. 아무 생각이 안 드시나요? 저는 딱 두 가지 정도 생각이 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네, 유리기판 수요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러분들이 삼성전기 주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 최저에서 최고를 찍고 다시 좀 빠진 상황입니다. 2020년 최저를 찍고 21년 거의 최고를 찍고 계속 우하향 중에 있네요. 일단 유리기판 쉽게 생각해서 플라스틱 대신에 유리를 원재료로 하는 반도체 기판입니다. 왜 유리기판을 선호하느냐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하면 일단 두께를 25%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휘어짐에 강합니다. 뭐 당연히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소비 전력을 30%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핵심 내용 다 있어요. 우리 AI 시장이 더 성장합니다.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라고 있습니다. 근데 유리기판은 두께를 25% 줄일 수 있고 열과 휘어짐이 강하고 다른 소재에 비해서 전력 소비를 30% 줄일 수 있다. 느낌이 안 오시나요? 유리기판 아까 많이 올랐었죠. 200%, 300%, 400% 올랐습니다. 과연 그게 끝일까요? 모른 게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2026년 삼성전기는 본격적으로 양산하겠다라고 하고 유리기판은 아마 2026년부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가 느낌이 오면 좋을 텐데 안 오시면 제가 스터디에는 따로 얘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이 오늘 많은 상승들을 했죠. 아까 보신 YC캠 오늘 상한가를 쳤죠. 이렇게 상한가를 쳤고 3배 이상 올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서 보셨던 필 옵틱스 여기도 유리판 관련 업체입니다. 이 업체도 4배 정도 상승을 했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캠트로닉스 한 3개 정도만 볼게요. 오늘 10% 올랐고 이 종목은 보시면 상대적으로는 더 올랐네요. 그러면 왜 상대적으로 더 올랐을까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보면 되겠죠. YC캠, 필옵틱스, 캠트로닉스, YC캠과 필옵틱스와 캠트로닉스는 차이가 무엇일까를 한번 알아보면 좋겠죠.
다음은 SK이노베이션 관련된 기사입니다. 같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여러분한테 반도체 2차 전지 관련해서 세 개의 업체가 있는데 저는 이렇다라고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SK이노베이션 관련된 기사가 나오는데 제가 말한 것과 일치하는지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석유사업 정제마진 개선에 흑자 전환, 배터리 미 판매 감소에 MC 축소. SK온 하반기 MC 증가, 예상 4분기 흑자 전망 유지. 장하나 김아람, 한지은 기자, SK이노베이션이 유가 상승과 정제마진 개선으로 에너지와 화학 등 기존 사업이 견조한 실적을 보이며 성장세를 이끌었다. 다만 전기차, 캐즘으로 배터리 사업을 담당하는 자회사 SK온은 3천억 원이 넘는 적자를 냈다. SK이노베이션은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6,247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66.6%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9일 공시했다. 이는 연합인포맥스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 4,022억 원을 55.3% 웃도는 수준이다. 매출은 18조 8,551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5% 감소했다. 순손실은 976억 원으로 적자 폭이 확대됐다. 세전이익은 182억 원으로 환율과 유가 상승으로 인한 환 관련 손실과 상품 파생 손실 영향 등으로 영업외 손실이 6,065억 원 발생했다. 순차입금은 배터리 사업 투자 지출 확대 등으로 전년 말 대비 3조 79억 원 증가한 18조 5,744억 원을 기록했다. SK이노베이션은 유가 상승에 따른 재고 관련 이익과 정제마진 개선 등으로 에너지, 화학 사업의 영업이익이 전 분기 대비 증가해 1분기 실적을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석유 사업은 정제마진 강세와 유가 상승에 따른 재고 관련 이익 등으로 영업이익이 전 분기 대비 7,563억 원 증가한 5,911억 원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했다. 화학 사업은 벤젠 스프레드 개선에 따른 마진 상승과 납사 가격 상승에 따른 재고 관련 이익 등의 영향으로 전 분기 대비 1,241억 원 증가한 영업이익 1,245억 원을 기록했다. 윤활유 사업의 영업이익은 전 분기 대비 34억 원 증가한 2,204억 원, 석유개발 사업은 중국 17/3 광구의 생산량 확대에 따른 판매 물량 증가로 전 분기 대비 473억 원 증가한 1,544억 원을 각각 기록했다. 배터리 사업의 경우 판매 물량 감소와 판가 하락에 따라 매출은 전 분기 대비 1조 395억 원 감소한 1조 6,836억 원에 그쳤다. 영업 손실은 3,315억 원을 기록했다. 특히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 금액이 작년 4분기 2,401억 원에서 올해 1분기 385억 원으로 축소됐다. 김경훈 SK온 최고재무책임자는 이날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MC 축소와 관련해 1분기의 재고 소진 효과로 미국 판매가 예상보다 적었다며 2분기부터는 미국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MFC도 상승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SK온은 올해 4분기 흑자 전환이라는 기존 목표를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김시포는 현재 계획상 하반기 미국 고객사 물량 공급 확대에 따른 미국 내 판매량 개선 및 이로 인한 유의미한 MC 증가 등의 효과가 예상되므로 하반기 손익분기점 달성 목표는 그대로 유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소재 사업은 판매 물량 감소와 가동률 하락에 따라 고정비 부담이 가중돼 영업손실 644억 원을 기록했다. 2분기에는 석유 사업의 경우 오펙 플러스 감산 지속, 드라이빙 시즌에 따른 이동 수요 개선 등으로 견조한 정제 마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SK에너지가 원유의 70% 이상을 도입하는 홍해 지역과 호르무즈 해협 일대 봉쇄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와 관련해 SK에너지 손성철 경영기획실장은 과거 수차례 반복된 유사 사례를 볼 때 호르무즈 해협이 실제 봉쇄될 것으로는 예상하지 않지만 안정적인 원유 공급을 위해 우회 루트를 확보해 놓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돼도 대체 원유를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는 컨틴전시 플랜을 수립했다고 덧붙였다. 신성장 동력인 배터리 사업은 SK온 출범 이후 2년 만에 180조 원 규모 물량을 추가 수주, 누적 수주 잔고가 400조 원을 돌파했으며 고객사의 재고 축적 수요와 현재 진행 중인 라인 운영 최적화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출하량이 증가할 전망이다. 아울러 캐즘 현상에 대응해 글로벌 생산 설비 증설 시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수익성 역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SK이노베이션 측은 전했다.
박정아 SK온, IR 담당은 현재 구축 중인 신규 사이트들은 고객 수요 등을 고려해 유연하게 대응 중이며 헝가리 2반차 3공장은 올해 2분기 중 상업 가동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2023년부터 전 공장의 수율은 점진적으로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으며 특히 올해 1분기에는 전 법인의 수율이 90% 초중반을 기록했다며 전 공장이 수요 안정화 단계에 진입했으며 향후에도 원가 경쟁력을 높여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SK이노베이션은 지속되는 고금리 추세와 친환경 산업 성장성 둔화 등 경영 환경 변화에 대응해 사업 포트폴리오 전반을 재조정하기 위한 점검을 하고 있다. 김진원 SK이노베이션 재무본부장은 친환경 사업 전환은 피할 수 없는 과제라는 전제하에 그동안 추진해온 투자 및 사업 포트폴리오 등 선택과 집중 그리고 속도 조절을 통해 향후 성장 추진력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기차 밸류체인 전반에 큰 변화가 도래한 현 시기를 오히려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나가면 향후 케이즘을 극복하고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시기에 치열한 시장 경쟁에서 앞서 나갈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나장의 YNA, CO, KR, 라이스의 YNA, CO, KR, 라이터의 YNA, CO, KR. 메일주소를 읽으니까 웃긴 것 같네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거나 꼭 아셔야 될 부분들만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1분기 매출이 18.8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6,247억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동기보다 66.6%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어닝 서프라이즈네? 그러면 주가가 많이 올랐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5.62% 올랐습니다. 그럼 주가 흐름이 좋겠네? 라는 생각을 하셨겠죠. 근데 최고가를 찍고 최저를 찍고 조금 상승을 하긴 했지만 분명히 실적은 좋지만 주가 흐름은 좋지 못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포인트. 왜 제가 SK이노베이션은 다른 2차전지 업체와 다르게 저는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했는지를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일단 SK이노베이션이 하는 일이 유가 상승에 관련해서 정제 마진이 개선됐습니다. 그리고 또 봐야 될 게 배터리 사업은 SK온에서 하고 있죠. 근데 1분기에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3,315억 원. 그리고 IRA 관련해서 세액 공제가 줄었습니다. 분명히 본업을 잘했습니다. 영업이익이 60%나 늘었습니다. 근데 주가 흐름 좋지 않습니다.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유가 강세에 힘입어서 깜짝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2차 전지 부진한 상황이고요. SKO는 적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존 전통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화석 연료 기반의 사업으로 벌어들인 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벌어들인 돈을 지금 전기차 배터리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66.6% 늘어났지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여기에는 언급 안 됐는데 영업이익률이 3.3%입니다. 영업이익률이 엄청 낮죠. 만약에 국제 유가 상승이 없었다라면 제가 볼 때 마이너스가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영업이익률은 더 줄었을 겁니다. 그리고 봐야 될 게 전체 매출의 68% 그리고 영업이익의 94%는 석유 화학 부분에서 나왔다는 부분이 핵심입니다. 쉽게 2차 전지 배터리 관련해서는 지금 수익을 거두지 못하고 영업이익을 거두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 아까 기사에 나왔을 때는 하반기였나요? 뭐 영업이익으로 전환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지켜봐야 되겠죠. 하지만 긍정적인 뉴스를 알려드리면 지금까지 수주한 물량이 총 400조입니다. 400조. 절대 작은 금액은 아니죠. 그랬을 때 SK이노베이션을 투자하겠다라는 관점도 좋지만 SKO는 아마 2026년인가 그때 상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익을 전환하겠다 이런 부분에서 살펴봤을 때 수율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수율. 뭐냐면
양품 대비해서 불량품 비중입니다. 이게 SK온이 그동안 미국 생산 공장에서 한 7, 80% 정도 수율이 났었는데 지금은 90% 초중반대를 유지하고 있다. 공정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하면서 흑자 전환하겠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사업에서 캐즘이라고 하죠. 캐즘. 캐즘이 뭐냐면 일시적인 수요 정체를 말합니다. 그때 한번 얘기를 드렸었는데 판매 물량 감소하고 판가라고 하죠. 판가가 하락해서 1분기 수익성이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수익성은 개선될 것이다. 그리고 SK온이 출범한 지 2년 만에 400조 원, 누적 400조 원을 수주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SK 이노베이션에 대한 주가 접근을 어떻게 할지 한번 생각해 봐도 좋을 것 같네요.